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은 13, 14 양일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적어도 13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라고 생각하는 아주 막다른 시간에 이르렀고, 저희들 후보 단일화 추진위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다음 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에 가입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금 긴장과 우려 속에 양쪽 당을 지켜보고 있고, 그저께는 양쪽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가하라고 하는 이 문서까지 전달하고, 그리고 양당 당사 앞에서 시민대회까지 열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보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 106명 중에 약 7대3 비율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7, 후보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만만치 않지 않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3, 7대3 비율로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 여론이 국회의원 가운데 약 30%가 있다.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인데, 그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3월 9일 대선 이후에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정한 그리고 불확실한 단일화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린 대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으로부터의 정권을 자유민주 세력으로 탈환하는 것이다. 만일 이재명으로 연장된다고 한다면 적색 태풍이 붉은 색깔의 태풍이, 평양발 붉은 색깔의 태풍 쓰나미가 한반도 남쪽으로 몰려 들어올 텐데, 이걸 우선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당 의원 30%가 그런 편안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아주 유감이고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어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의사와 의지를 내보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닥치고 단일화, 그건 안 된다. 왜 닥치고 단일화냐? 이게 누가 정권을 잘 이끌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대통령감이냐, 이걸 따져야지 닥치고 단일화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그게 내 실수였다. 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도, 송영길 대표도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 꽃놀이패를 진 것인가? 꽃놀이패. 국민의힘당에서도 뭐 끌고, 그 다음 민주당에서도 끄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묻고자 합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수였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전 2010년에 박원순 후보하고도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자리 내줬지요. 그때가 이 후보였으면 그냥 무소속이라도 되게 돼 있었잖아요. 박원순은 그 당시 지지율이 3%. 박원순은 뭐 운동권에서는 알아봐주지 서울 시민이 알아봐주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덜커덕 그쪽으로 단일화 시켜줬잖아요. 그거 최대 실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좌파 일색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 적색 경보가 울리게 하는 원천을 만들었으니까 그 실수치고는 굉장히 큰 실수가 오히려 2010년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기시켜야 할 것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 출사표를 던질 때 나는 대통령 선거에는 올인하지 않겠다. 오로지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해서 반드시 당선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정치적 장래를 설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흔쾌히 응했고 그리고 결국 오세훈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자 그 선거에 철저하게 협력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서울시장이 안 됐으니까 서울시장이 됐을 때를 전제로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그 말입니까? 그러나 국민 모두가 서울시 모두가 듣기로 안철수는 이번 서울시장에 이 후보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그럴 경우에 그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서울시장에 못 나가게 됐다. 그러니 나가도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공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자, 이런 말을 종합할 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단계에서 가령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제의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걸 거부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상기시키죠. 13, 14일 후보 등록이 되면 이제 그 한 일주일 뒤에 투표지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투표지 인쇄 때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면 윤석열, 안철수가 각각 투표지에 기재됩니다. 그 뒤에 사전투표일 전까지 혹시 단일화가 된다면 그건 이 투표소마다 누구는 사퇴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때까지 가면 국민만 피로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되고 그래야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 있어서 그 순간까지 전열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결국 그만큼의 이득을 이재명 후보가 정권 쪽에 주게 되는 이런 일이 될 텐데 어차피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면 후보 등록 마지막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3월 5일 대통령 선거는 닥치고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발 적색 경보 쓰나미 태풍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걸 그대로 빨아들였는데 이재명 정권 5년까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임기 중간쯤 인공기를 든 김정은이 서울에 박수치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쓰나미를 요 단계에서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닥치고 단일화라도 해야지요. 닥치고 해야지요. 이거 긴급 피난 상태다 이거예요. 이 점을 두 사람이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민망한 얘기를 안철수, 윤석열 후보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제1야당 또는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당을 창당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오르고 현재의 지지율에서 1, 2, 3 등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도자급에 오르게 됐다.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도 다 이 출발선상에서 얼마 가지 않아 다 낙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또 그만한 잠재적 능력이 있어서 적어도 1, 2, 3 등 그 서열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인격, 실력 이런 것이 결국 반영됐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을 존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대통령 뜻이 있지만은 그 뜻을 표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보다도 훨씬 국가 지도자로서 능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정책 수행 능력도 있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시점에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두 분 외에 우리 가운데 무수히 있습니다. 무수히 있습니다. 저보고 누구냐고 지적하라고 두 사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재가 5천만 국민 가운데 무수히 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겸손해야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지만은 나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생각에 미친다면 현재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다 한다면 거기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반대하고 정권 연장을 반대하는 국민 가운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닥치고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그게 민심이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두 사람이 13일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1차적으로 두 사람이 우선 해결해 봐라. 이게. 만일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이런 몇 단계의 제안서를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제가 좀 극은이 될지 모르겠으나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민심은 불가시적이죠. 그러나 이게 태풍이나 불길로 변화하면 어찌 되느냐. 두 사람의 몸에 직접 와닿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접 와닿게 돼요. 벼락처럼 와닿아가 되고 하늘에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